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어이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은행 비상사태, 집값 대재앙. 미국 금리가 다시 들썩거리며 국내 은행과 집값이 초비상 상태에 놓였습니다. 더군다나 영국과 중국, 뉴질랜드 집값이 하락을 확대하고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모처럼 만에 무주택자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또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까요? 부동산 주요 지표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깜짝 놀랄만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은 상담받을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기어이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은행 비상사태, 집값 대재앙. 자, 볼까요? 해외 집값 폭락, 영국, 중국, 뉴질랜드. 지금 다른 나라 집값과 특히 영연방공화국 이런 집값들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뭐 쌍둥이처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탈되는 나라가 영국하고 뉴질랜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 캐나다, 호주는 폭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과 뉴질랜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집값 하락세 계속될 것이냐. 영국 2023년 6월 7월에 이어가지고 8월에도 매도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23년 7월 마이너스 3.8%, 8월 호가도 벌써 마이너스 1.9%로 하락이 최대치입니다. 2009년 이후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영국이. 그런데 미국과 완전히 반대의 지금 모양새죠. 그럴만합니다. 영국은 막판까지 뛰었어요. 22년에 별로 안 떨어지고 코로나 끝나고 22년까지도 막 폭등해서 뒤늦게 좀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 또 지금 지나치게 물가가 높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자리 잡고 있죠. 자,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제 영국과 뉴질랜드하고는 방향성은 달라도 자, 2013년 집값 하락이 상당히 축소됐다가 이제 폭락을 하고 축소됐다가 다시 반등 후 하락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의 디폴트 상황. 여기 보시면 중국 개발회사 디폴트.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 개발회사가 중국 대형 은행으로 확산. 그 대형 은행이 다른 나라 은행에 전염을 시키는 게 최악이거든요. 세계 금융 확산을 우려. 아무튼 중국 도시 중에서도 20% 이상 급락한 시안, 항저우, 타이완, 텐진 이 도시만이 아니라 거의 70개 도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질랜드 볼까요? 코어로직스라고 하죠. 7월달 마이너스 2.3%로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가 장기 하락에 빠졌습니다. 오클랜드 7,137달러, 웰링턴 8,854달러가 하락.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자,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좀 하나 더 끼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자, 이 집값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거의 쌍둥이점을 가고 있는데 자, 이 나라가 지금 영국이나 뉴질랜드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국, 뉴질랜드가 다시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처럼 따라올 것이냐 이게 관점인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다시 오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 원희룡, 이창용, 추경호. 자, 원희룡 집값 급상승 속단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 정부 집값 정책. 원희룡 장관. 자, 그 다음에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최근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 지켜보자고요. 자, 먼저 원희룡 집값 급상승 속단 않도록 미세 조정, 즉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너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폭 공급 확대하겠다. 집값 아직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즉 뭔 말이냐? 집값이 아직은 막 뛰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안정적이다.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 자, 이창용 총재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하거나 연령을 제한. 이게 지금 은행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모든 은행이 되는 건 아닌데 서서히 확대되고 있죠. 젊은 층 영끌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조심해라. 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 같아요. 자, 이번에 미국 금리, 물가
환율. 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좌지우지 되는데, 만약에 계속 집값이 뛰거나 또는 물가가 잡히지 않고 그런다면 3.75% 금리를 인상할 의지도 있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 가계부채 많이 올라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가계부채를 다 걱정하고 있죠. 자, 수개월간 집값 상승 편승에 가계부채가 지금 많이 증가했다. 자, 가계부채 연체율 관리도 하겠다. 그래서 특히 대출, 이 대출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정부 집값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지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핵심 지표, 깜짝 놀랄 좀 사항들인데 6가지 지표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6가지 보면요, 앞으로 집값이 뛸 건지 떨어질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먼저 주택가격 전망 CSI,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원의 시세, KB부동산의 시세, 서울아파트 거래량, KB매매전망 지수, 이렇게 총 6가지면 전체적인 지표의 핵심은 다 떼놓은 거예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상당히 집값이 막 상승 중인 건데 6월달 100이었던 게 8월에 107.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뛰고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자, 이번에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 자, 수도권이 무려 121, 지방은 112. 100이 넘어가게 되면 심리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뜨거운 건 아니지만 상당히 뜨거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원 시세. 자, 서울이 지금 0.14%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려 14주 연속 상승이에요. 자, KB부동산 시세 볼까요?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지금 수도권 0.05% 플러스로 이미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 6월달 3,850, 7월달 3,541건인데 좀 줄었네요. 거래량은 아직 확대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게 좀 맹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이제 7월달이 8월달이 다 지나가야 또 나오거든요. 거래량이 좀 살붙이고 하면 얼추 4천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니까 거래량은 속단하기가 좀 빨라요. KB 매매 전망 지수 역시 100이 넘어가면 상승 쪽으로 기우는 건데 106이 나왔습니다. 이게 100을 넘기가 어려웠거든요. 우리 1월달 분위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하반기 내년까지 확대될 거냐,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2차 하락할 거냐, 이 기로에 서는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집값이 올라가면 꾸준히 뜁니다. 보통 몇 년 뛰어요. 자, 그 뛰는 게 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 위기가 터져야 돼요. 자, 이번에 여기 보세요. 제목과도 일치하는데 미국 금리 인상 2024년에도 핵폭탄. 자, 미국이 이게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동결 인상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걸 가볍게 들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미국이 계속 인상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 계속 지금도 10년물 국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계속 지금 신고가 근처에 지금 머물고 있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181, 더 올랐다가 지금 요즘 조금 소강, 10년 만에 최고 1조 달러 국채 발행. 자, 시장 유동성 블랙홀입니다. 자, 일본은행 10년 국채도 역시 1% 올려 일본 쏠림 현상도 가고 있고 2024년 고금리 유지. 결국은 미연준 이사가 물가가 무조건 2% 달성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자, 역시 총재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업률이 낮고 임금과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유지는 필수적이다. 미국 금리 인상 예상보다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집값의 변수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자, 이제 꽤 오래전에 피치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정치권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인데, 자, 미국 금리 신용등급 바로 이게 주가가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좀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되느냐, 경제 불확실성이,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주가가 더 뛰고 집값이 더 뛰느냐, 아니면 박스권에 갇히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주식, 비트코인 다 찔 것 같은데요. 집값도
부동산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폭락, 폭등. 누구는 상승을 원하고 누구는 하락을 원하는데 이 시점에서 뭐가 맞느냐? 자, 오른쪽 보세요. 맞고 안 맞고는 둘째 치고 부동산 객관적 지표로 판단을 해서 꼭 중립적 자세로 취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희망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자, 집값 반등 시작, 폭등락보다 근거를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값이 올라간다, 누구는 떨어진다, 폭등락한다 이런 말 주장보다 이것들의 근거가 얼마나 더 실현성이 있고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일관성보다는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우상향. 항상 부동산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많이 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즉 폭락론자를 끝까지 추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승론자를 추종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장기적 크게 올라가잖아요. 집값이. 인구 공급 문제 아무리 이런 게 따라가도 상승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 입지 좋은 데는 내 집 마련 꼭 해야 할 사람은 집을 판 사람, 자본의 여유가 있는 사람, 무주택자, 이분들은 은행에 내 돈을 박아놓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봐요. 왜? 지금이 아리까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더라도요. 만약 하락장이라면 제가 못하게 말리죠. 그 다음에 경제위기가 와야 폭락을 해요. 집값은. 지금은 그래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낮으니까 또 상승장, 새로운 상승의 초중반이니까 매입하는 게 어떨까. 이번에 올라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 차별화, 지역, 유형에 따라 상승기간 폭이 심합니다. 자, 미래에 뒤처지지 않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관건이에요. 자,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곳들, 즉 경기도라든가 지방은 100% 입지 하락을 가져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입지가 왜 하락되는 줄 아세요? 땅은 그대로인데 왜 입지가 하락할까요? 집을 너무나 지어대니까 그래요. 자, 이제 통계자료 중국 보세요.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 계속 마이너스네요. 신규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꺾였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보세요. 중국 지금 심각하죠? 자,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수출입 증가율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모양새하고 지금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따라가다가 중국이 아니냐, 이거 딱 보니까 느껴지죠? 자, 세계 주요 도시 주택 보유수, 아파트 전세가 입주 물량. 여기 보시면 서울이 지금 1000명당 제일 적어요. 런던, 뉴욕, 도쿄가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서울이 앞으로도 집값이 많이 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전세 가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세가요, 지금 이제 역전세 끝났습니다. 사실상 끝났어요. 역전세.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무섭게 뛰고 있어요. 전세가 폭등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0.15. 지금 2달 전하고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전세 물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자, 이제 서울은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입주 물량인데 119가 뭡니까? 여기는 경기는 7100. 즉 경기도는 물량 폭탄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계속 집값이 긍정적인 선을 그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경기도 사지 말고 서울을 사세요. 올해 주택매매 시장 소비 심리, 자 120일까지 치고 갔네요. 서울. 그 다음에 이게 KB 매매 전망지 수치 다 100을 넘어갔네요. 그리고 주택금리 전망지 수치 여기 보세요. 100을 넘어갔죠? 그 다음에 선도지수라고 있어요. KB 선도지수 50 플러스네요. 막 날아가고 있네요. 지금. 자, 하락장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상승장은 집을 잡는 결단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할까요? 결단력이 필요할까요? 특히 9월 추석 전후에 부동산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락론자 말처럼 집값이 하락 반전할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3년 상승의 서막이 될까요? 감사합니다.